자, 그래서 지금 현재 문재인 정부에서는 우리가 예국에다가 1년 내에 갚아야 될 돈이 지난해 기준으로 1345억 달러고요. 우리가 1년 내에 회수할 수 있는 돈이 4,400억 달러 된다는 얘기고요. 거기다 외환보유액도 한 4,100억 달러 정도 가깝게 있어요. 이런 나라에서 어떻게 외환위기가 터져요? 예? 우리나라는 국가 채무 비율도 OECD에서 가장 낮은 나라고, 예? 외환보유액 이런 것들도 싱가포르처럼 이 달러 보유액도 그러니까 상당히 많이 갖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국가 신용 등급을 높게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뭐냐면 거시 건전성이 그러니까 우리가 1위인 거예요. 거시 경제 안전성이. 예? 근데 계속해서 이걸 겁박을 주고 재정 안전성 하면서 왜 그러겠습니까? 정부가 돈을 못 쓰게 하려는 거예요. 정부가 돈을 못 쓰게 하는 이유는 뭐냐?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문재인 정부 같은 정부는 돈을 쓸 때 기업보다도 일반 국민들한테 쓰거든요. 그게 싫은 거야. 자기들한테 써야 되는데. 예? 자기들한테 써야 되는데. 그게 싫은 거고. 둘째는 뭐냐? 정부가 돈을 안 쓰면요. 경제 폭망합니다. 경제 폭망해요. 지금 가게와 기업이 지금 가게가 지금 돈 쓸 돈이 있습니까? 가계 소비가요. 상반기에 54조나 지금 감소했어요. 예? 54조나. 예? 물가 상승률까지 다 고려해가지고 한 계산입니다. 가계가 소비가 이렇게 줄어드는 상황. 기업이 투자할 수 있어요? 물건이 안 팔리는데? 그럼 결국 누가? 그렇다고 수출이 잘 됩니까? 수출도 지금 마이너스 행진하는데? 그럼 누가 해야 되는 거예요? 정부가 해야 되는 거죠. 정부가 돈을 쓸 수밖에 없어요. 정부가 돈을 안 쓰면요. 경제가 주저앉습니다. 경제가 주저앉는 거 누가 제일 좋아하겠어요? 문재인 정부가 만약에 경제가 안 좋아져 보세요. 경제만 안 좋아지는 게 아니라 국가 채무 비율도 증가합니다. 왜? 국가 채무 비율은 GDP분의 국가 채무액이에요. GDP가 마이너스가 되게 되면 떨어지게 되면은 국가 채무 비율도 증가하는 거예요. 그러면 경제도 망치고 국가 채무 비율도 나빠지고 공격거리 얼마나 좋습니까? 공격거리 얼마나 좋아요. 예? 경제가 나빠지게 되면 국민들이 체감할 게 아니겠습니까? 경제 안 좋은 거예요. 그러면 국민들이 그런 상황 속에서 지지를 하겠어요? 등을 돌리죠? 그거를 노리는 거예요. 그걸 노리는 겁니다. 미통당이, 국민의힘이 왜 선별지원 하자는지 아세요? 아까 선별지원만 가지고는 경제 생태계의 연결망을 잇지 못한다 그랬잖아요. 경제 생태계의 연결망을 잇지 못하게 되면은 경제가 나빠질 수밖에 없어요. 자영업자도 쓰러진다 이거예요. 가게도 소비를 안 한다 이거예요. 경제 나빠지기를 바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미통당이 파놓은 함정이다 제가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예? 선별지원이. 문재인 정부의 경제가 망가지기를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그러니까 아주 그냥 기도하는 사람들이에요. 왜? 그래야지 자기가 정권을 뺐는데 쉽거든요. 예? 경제가 망가지는 것만큼 정권을 그러니까 교체하는 방법이 없습니다. 경제가 망가지면 국민들이 등을 돌려요. 등을 돌립니다. 예? 등을 돌리잖아요. 그걸 지금 노리는 거예요. 국가 경제가 나빠지든 좋아지든 이 사람들은 관심이 없어. 왜? 자기들은 먹고 살만한 사람들이니까. 예? 근데 뭐냐면 자기들이 정권을 뺏어오는 게 이 사람들 더 중요해. 국가 경제가 망가져도요. 국가 경제 망가지면요. 일반 서민들만 죽어납니다. 외환위기 때 일반 서민들이 다 죽어났잖아요. 대기업이 아니라 중소기업들이 죽어나고 대기업은 공적 자금 투입해가지고 다 저기 이제 지원해주고 그랬잖아요. 국가가 쓰는 돈은 시장은 우리가 공정한 게임이 이루어지는 곳이 아닙니다. 대기업이 중소기업보다 유리하고요. 기울어진 운동장이에요. 시장이라는 곳은요. 그래서 부익부 빈익빈이 생길 수가 없습니다. 시장에만 맡겨가지고요. 그러면 정부가 그걸 약간 좀 평평하게 해주는 역할을 해야 되는 거죠. 부익부 빈익빈이 심해지면은 그 경제는 지속 가능하지가 않거든요. 그렇죠? 그런 점에서 정부가 그렇게 망가지는 것을, 사회가 망가지는 것을 막는 역할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게 공동체잖아요. 정부가 그렇기 때문에 돈을 써야 되고, 특히 누굴 위해서 써야 되느냐? 경제적인 취약계층들을 위해서 돈을 써야 되는 것이고, 일자리 없는 사람들을 지원하기 위해서 써야 되는 것이고, 왜 돈을 써야 되는 거죠? 그렇죠? 그게 경제의 버팀목 역할을 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나마요.
근데 정부가 지금 돈을 못 쓰게 하기 위해서 재정 안전성, 재정 건전성, 국가 채무 계속 이거 떠들어대고 앉아 있는 겁니다. 국민들이 볼 때는 국가 채무가 아직 도래도 안 했는데 2022년 문재인 정부 끝날 때면 1,000조가 돌파한다느니 겁박을 하고 앉았잖아요. 겁박을요. 예? 국민들 그러니까 겁먹게 1,000조? 이거 엄청난 돈이잖아요. 근데 그때는 GDP도 증가해요. 예? 예? 설사 1,000조가 돌파한다 하더라도요. 예? 그럼 이런 상황 속에서 이 사람들이 노리는 건 뭐냐? 정부가 돈을 안 쓰게 하려는 거고, 정부가 돈을 안 쓰게 되면 어떻게 된다? 경제가 망가져요. 경제 망가지면은 정권 뺏기가 쉬워집니다. 이거예요, 지금. 그리고 자기들이 집권하면 제가 볼 때 정부 돈 펑펑 쓸 겁니다. 누구한테? 소위 낙수효과 기대한다면서 기업들 지원 이런 쪽이에요. 여러분들 재난지원금 이번에 1차 받기 전까지 평상시에 세금을 많이 내면서 우리 소비할 때마다 부가가치세 내고 다 세금 내면서 정부한테 어떤 우리가 혜택 받는 거 별로 못 느끼다가 이번에 그러니까 국민들이 제대로 느꼈잖아요. 예? 국민들이 그러니까 알게 된 거야. 알게 되니까는 이 김종인 위원장이라는 사람은 이 노역에 찬 이 아주 이 노역에 찬 이 능궁이 이 양반은 뭐라 했습니까? 국민들이 정부의 돈의 맛을 알게 되면은 예? 큰일 난다 이거예요. 이게 국민을 개돼지로 알고 아니 국민을 그러니까 무슨 거지 새끼로 알고 있는 겁니까? 국민의 권리예요. 정부의 돈을 그러니까 해소하는 거는요. 정부가 돈을 그걸 누구를 위해서 써야 되는 거예요? 국민을 위해서 써야 되는 거죠. 그렇죠? 이재용이나 나나, 이재용이나 여러분이나 다 똑같은 국민 똑같은 1인이잖아요. 그렇죠? 이재용한테 지원하는 거하고 나한테 지원하는 거 왜 차이가 있어야 돼요? 근데 재벌 기업들 이재용한테 지원하는 것은 아무 딴지 안 걸고 일반 서민들 지원하는 거 하게 되면 국가 재정 거덜난다고 협박이나 하고 앉아있고 예? 이런데 우리 시민들은 속지 말아야 됩니다. 이 사람들이 얘기하는 건 과학이 아니에요. 이거는 주술이고 이건 이데올로기인 거예요. 제가 지금 오늘 그래서 통계 수치를 보여드렸잖아요. 그렇죠? 자, 그 다음에 지금 내년도 지금 예산 편성한다 그러죠. 매년 하는 얘기가 있어요. 매년 하는 얘기가 언론들에서 우리나라 종이신문은 조선일보와 또 다른 조선일보만 있을 뿐이다 하는 얘기가 맨날 타이틀을 거는 게 뭡니까? 사상 최대 규모. 사상 최대 규모라는 표현이 맨날 나오죠. 아니 국가가 GDP가 증가하게 되면요 세금도 더 많이 거치게 돼 있고 정부의 살림살이 규모도 커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예산은 매년 증가할 수밖에 없고 이건 전 세계가 다 그래요. 모든 나라가. 항상 사상 최대지 뭐 그러니까요. 근데 이게 뭐 사상 최대라는 규모라는 게 겁박하는 거잖아. 일종의 보면요. 그렇죠? 예산을 줄이는 국가는 지구상에 없어요. 예? 예산 줄이는 국가는요. 내년도 예산을 555조 8천억 원을 해가지고 이것도 43조 5천억 원이나 증가시켰다. 엄청나게 보이잖아요. 근데 이것도 지난해 편성한 올해 예산 512조 원 대비해서 얘기한 겁니다. 근데 올해 지금 4번째나 추경을 편성했잖아요. 4번이나요. 그렇죠? 4번 추경한 걸 기준으로 하게 되면요. 한 1조 원 정도뿐이 증가 안 시킨 거예요. 올해보다 그러니까 더 쓰려면은 추경 규모까지 포함한 걸 가지고 비교하면요. 내년 예산은 한 1조 원 정도뿐이 안 증가시킨 거예요. 예? 내가 예를 들면 이거 7조 5천억 원으로 지금 4차 추경을 계산해서 한 거기 때문에요. 예? 1조 원도 안 증가한 거예요. 올해 추경 규모까지 다 포함한 예산으로 올해 예산을 기준으로 하게 되면요. 내년도 예산도 지금 굉장히 적게 편성한 거예요. 지금 청와대가 기재부가 이렇게 이런 짓 하는 것을 이걸 지금 막아야 되는 거예요. 내년도 경제 다 망치지 않으려면은 예? 내년도 서울시장, 부산시장 선거 있고 내후년에 그러니까 대통령 선거가 있습니다. 이렇게 재정 운용하면요. 정권 뺏깁니다. 정권 뺏겨요. 그러니까 김종인 이 양반이 뭐라 합니까? 누가 나와도 우리 이길 수 있다. 이낙연, 이재명 어느 누가 나와도 우리가 이길 수 있다. 이런 얘기 하는 이유가 지금 자기가 파놓은 함정에 지금 빠져들어가고 있다 보는 거예요. 지금요. 예? 민주당 제발 좀 정신 차리세요. 예? 국민이 176석, 108석 만들어줬을 때는 예? 좀
민주당이 하고 싶었던 거, 문재인 정부가 하고 싶었던 거 좀 제대로 해보라는 얘기 아닙니까? 예? 문재인 정부가 하고 싶었던 것들, 민주당이 하고 싶었던 것들 하고 거기에 대해서 결과에 책임지면 되는 거예요. 국민한테 평가받으면 되는 거예요. 협치 안 되면 그거 하나도 안 할 겁니까? 야당이 협치 안 하면 하나도 안 할 거예요? 실행 안 할 겁니까? 그러면 옛날에 110석 정도 있었다가 무슨 차이가 뭐가 차이가 있는 거예요? 그때는 의석이 적어서라고 그때 다시 핑계대고 그랬잖아요. 민주당 제발 좀 정신 차리시고요. 관료들 제대로 통제하시고요. 대통령 임기 말에는 관료들이 되게 이게 힘이 저기 쏠려요. 청와대가 제대로 못하면 민주당이라도 제대로 중심을 잡아줘야죠. 민주당, 정당의 존재 이유는 뭡니까? 정권을 장악하는 거잖아요. 정권 뺏기고 싶으세요? 정권 뺏기고 또 어떤 비극을 또 우리 치르려고 하세요? 제발 좀 우리 정신 차립시다. 예? 제발 좀 정신 차리고요. 제가 정은경 총장님한테 약속을 했는데도 약속을 깨고 나온 이유가 이렇게 절박해서 나온 겁니다. 절박해서. 깨시민들만이라도 제대로 알려가지고 판단할 수 있는 걸 알려드리고, 그리고 깨시민들이 알아야지만이 민주당에다가도 우리 좀 지랄 좀 합시다. 예? 지지층들이 그러니까 여론을 그러니까 무시하는 정당은 존재 이유가 없는 거죠. 예. 자, 여러분, 우리 모두 파이팅입니다. 그렇죠? 경제 지식은 경제 정보는 제가 책임질 테니까요. 자, 그 대신 뭐냐면 여러분들은 힘을 모아 주셔야 됩니다. 힘을 모아서 민주당한테 똑바로 하라고, 중심을 잡아달라고 요청하는 거는 깨시민들이 해야 될 일입니다. 그렇죠? 지금 이런 상태로 계속 가면요, 정권 뺏겨요. 네? 뺏깁니다. 경제는 이게 일반 국민들이 참 어려워하다 보니까는 언론에서 막 쏟아내면요, 그냥 그러려니 해요. 지금 추미애 장관 문제도 이 언론들에서 막 그냥 이게 거짓 보도들을 하고 앉아 있고, 예? 추미애 장관 쪽에서 그러니까 SBS 상대로 뭐 소송이 하니까 그거 취소해달라고. 아니, 자기들이 올바른 보도했으면 왜 그걸 취소를 요청합니까? 예? 법정에 가더라도 자기들 불리가 아무것도 없다면은, 예? 자기들 그렇게 책임질 수 없는 엉터리 보도 해놓고 나서 그다음에 고소 취소해달라고 이런 얘기를 하고 앉아있고, 언론 탄압이라면 이런 얘기를 하고 앉아있고. 아니, 언론 탄압이라는 것이 무슨 가짜 뉴스 보도해도 그게 언론 탄압에 속하는 겁니까? 자, 지금 그러니까 우리 기득권층들이 지금 우리 오래 봤잖아요. 우리 사회 소위 말해서 권위를 행사했었던 소위 그러니까 엘리트라는 사람들의 이 민낯이 다 드러났잖아요. 판검사의 민낯, 의사의 민낯, 목사의 민낯 다 드러났잖아요. 왜 드러난 것 같아요? 사회가 공정해지면서 자신들의 기득권이, 우리가 권위라는 것은 공적인 책임을 수반하는 겁니다. 공공성에 대한 책임을 수반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럼 권위라는 것은요. 그런데 공적인 책임은 없이 자신의 사적인 이득만 그러니까 추구하는 존재라는 것이 다 드러났잖아요. 예? 그 추악한 민낯들이 다 드러났잖아요. 우리가 평상시에 우리가 그래도 인정했었던 정교 1등 출신들, 예? 그 민낯이 드러났잖아요. 예? 우리가 사회 엘리트는 존경받을 때 엘리트의 의미가 있는 거죠. 자신들이 갖고 있는 공적인 권한을 자신의 사적인 이득을 추구하는 데 이용하는 이런 사람을 우리가 어떻게 존경을 해요? 이런 사람들한테 어떻게 우리가 권위를 부여할 수 있어요? 그렇죠? 우리가 지금 보면요, 기득권층들이 총궐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기득권층들 다 민낯을 커밍아웃 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문재인 정부의 어떻게 보면 역설적이지만 굉장히 기여도 기여인데, 우리가 몰랐던 일부만 그런 줄 알았죠. 의사들 중에서도 아주 극히 일부만이 그러니까 좀 문제 있는 의사인 줄 알았죠. 근데 대다수가 문제 있고, 예?
일부가 아니라 상당히 많은 목사들이 그런 잘못된 인식을 갖고 있는 거 우리 알았잖아요. 판검사들 알았잖아요. 예? 이게 우리 사회가 그동안 얼마나 왜곡되어 있었는지를 보여주는 겁니다. 이게 민주화가 2차 민주화가 진행되어지면서 촛불혁명을 통해서 2차 민주화가 진행되는 것이고요. 2차 민주화가 진행되는 과정 속에서 우리 사회의 공정성이 지금 그러니까 정상화되는 겁니다. 권위를 가진 사람들, 존경을 받는 사람들은 공적인 책임도 수행하라고 지금 우리가 요구를 했는데 그거 당연한 거잖아요. 상식, 예국에서는 당연한 걸로 생각하는 것들이에요. 근데 그거를 안 하고 자기들은 사적인 이득만 챙기겠다는 것이 우리 사회의 엘리트들, 우리 사회의 주류계층들의 부끄러운 민낯인 겁니다. 예? 이게 오늘날 그게 다 드러난 거잖아요. 즉 사회를 정상화시키는 과정인 겁니다. 거기서 치르는 홍역인 거고요. 근데 여기서 정권 뺏기면요 다시 빠꾸가 됩니다. 그 빠꾸가 되면요 우리 아이들, 제가 평상시에 늘 가면 우리 아이들은 또 다른 지옥 같은 곳에서 살아가야 돼요. 제가 가르치는 학생들, 아이들 지옥 같은 곳에서 살아가야 된다고요. 네? 그래서 제가 선생이지만 이렇게 위기 때마다 제가 나서서 열을 내는 이유도 우리 아이들한테 부끄러운 어른으로 살 수가 없고 우리 아이들한테 최선을 다했다는 모습을 보여줘야 되잖아요. 네? 그래서 나선 겁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 제발 이 제가 그래서 재정 건전성, 재정 안전성 이 주술에서 깨시민들만이라도 벗어나야 됩니다. 이건 이데올로기예요. 주술이고요. 과학이 아니잖아요. 제가 오늘 보여드리는 거는. 예? 여러분들 다 이해할 수 있는 정도의 내용이잖아요. 그렇죠? 여러분들이 깨어 있어야지만이, 깨어있는 국민이 깨어있지 않으면요 그 나라는 희망이 없습니다. 그렇죠? 여러분들이 깨어있어야지만이 국가는 중심을 잡을 수가 있는 거고요. 정치진도 그래야지만이 정신 차리는 것이고요. 예? 그래야지만이 무시를 안 합니다. 힘있고 돈 많은 사람들이 무시를 안 해요. 그래야지만이 우리 아이들이 꿈을 꿀 수 있습니다. 오늘 긴급 편성한 최백은 TV 라이브 16회는 오늘 이걸로 마쳐야 되겠습니다. 이 책을 좀 꼭 봐주세요. 제 책이라서가 아니라 여러분들이 좀 그러니까 이게 무장을 해야 되잖아요. 무장을요. 예? 그래야지만이 여러분들이 제대로 정부에다가 목소리를 전달할 수 있어요. 뭐 알아야지 전달할 게 아닙니까? 그렇죠? 알아야지 정책이 제대로 된 정책인지 아닌지 판단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알아야 됩니다. 예? 알아야 돼요. 예, 오늘 긴급 편성한 방송에 참여해 주신 모든 분들에게 감사드리고요. 그래서 오늘 제가 왜 이 주제를 선택을 했는지를 오늘 이해를 하실 겁니다. 저는 지금 뭐냐면 상당히 위기 상황으로 내몰리고 있다. 예? 예, 민주당과 문재인 정부의 이 경제 운용이 방향이, 그래서 제가 긴급 편성을 한 거고요. 여러분들이 그것을 제대로 이해를 했다면은 제가 오늘 이 시간을 낸 것은 충분히 의미 있는 시간이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감사하고요. 우리 거리두기 강화에 마지막까지 우리가 최선을 다하는 모습으로 방역도 잡고 경제도 잡는 두 마리 토끼를 다 잡는 위대한 대한민국 국민이 돼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주말 평화로운 주말이 되시기를 기원하면서 이걸로 오늘 강의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